자, KT망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죠. 야심한 밤에 잠자는 사이에 내 휴대폰에 수십만 원이 결제되는 이 피해 사례. 어제 저희가 전해드린 것 이외에 더 추가로 피해 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경기도 광명시 그리고 서울 금천구에 이어서 경기도 부천에서도 비슷한 피해가 잇따라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 건수가 무려 100건을 이제 훌쩍 넘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역을 특정하지 않고 피해 사례가 더 확산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 특징이 있다면 지금 인접한 지역, 경기도 부천, 광명, 금천 이렇게 이어지는 지역으로 볼 수 있는데요. 자, 새벽 시간대 피해가 집중되는 사건. 현재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경찰에서는 지금 가장 가능성이 큰 게 뭡니까? 일단은 이 특정 지역,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접한 지역에서 이 피해가 발생했거든요. 그걸 본다면 아마도 이 중계기가 해킹됐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KT 가입자만 대상으로 일어났고 인접 지역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이 피해가 발생한 시간대도 모두가 잠든 새벽 시간대였습니다. 그것을 종합한다라고 한다면 중계기가 해킹이 된 상태에서 특정 시간 내에 이렇게 부정결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남으로써 해커들의 집단 공격이 있었다라고 볼 여지도 있겠고요. 일단 피해 현황은 총 124건이고요. 피해액의 경우에는 8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 유령 기지국을 통해서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기는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실관계 확인이 아직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은 과기부의 요구에 따라서 이 신규 초소형 기지국의 통신망 접속을 지금 차단을 해놓은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 가능성은 일단 차단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이러한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다른 지역의 또 중계기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이런 피해가 발생할 수 없도록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도 이 원인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있습니다. KT에서는 내부 해킹은 없었다라고 이 발생 직후부터 계속 밝혀왔거든요. 그런데 지난 8일 KT가 보안 당국에 사이버 침해 사실을 신고했어요. 보도를 통해서 이번 사건이 알려진 지 나흘 만에 늑장 신고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KT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뭐 7일과 8일 넘어가는 그 사이에 피해 사실을 인지했고 24시간 이내에 신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늑장 신고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KT가 언급하는 7일과 8일 넘어가는 그 시점 외에도 다른 피해 건이 과거에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돌려서 이야기를 해보면 늑장 대응 또는 과거 피해 사실에 대해서 무지할 정도로 아예 좀 손 놓고 있었다라고 볼 여지도 있겠는데요. 지난달 27일 새벽에 소액 결제 사건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이 지난달 6일에도 영등포에서 유사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이 부분 역시도 KT 가입자에 대해서 소액 결제가 이렇게 이루어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단 7일과 8일 사이로 범죄를 특정할 것이 아니라 그 범위를 더 확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솔직해야 됩니다. KT도 이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밝혀야 나중에 더 큰 이 부담을 지지 않겠죠. 그리고 또 경찰 수사도 지금 난항을 겪고 있고 지금 뭐 기지국을 해킹한 거냐 아니면 유령 기지국을 또 설치해서 범행을 저지른 거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지금 열어놓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KT도 적극 수사에 협조를 해서 더 큰 피해를 막아야 되겠죠.